이제 이 사태는 단순한 소문이나 복도에서 떠도는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사건이 인천국제공항 한복판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우리 모두가 한때 국가대표 축구팀의 전설적인 사령탑이라 칭송했던 홍명보 감독이 서 있습니다. 2002년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며 전설적인 주장 완장을 차고 황금 세대를 이끌어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했던 그가 오늘날 대중 앞에 역사상 가장 참담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무거운 고개를 숙인 채 수백 명의 기자와 취재진의 날선 시선을 피해 불안하게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치 도망치듯 빠르게 걷는 그의 모습에는 그동안 쌓여온 무거운 짐과 회한, 그리고 깊은 두려움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를 환영하는 꽃다발이나 영웅의 귀환을 축하하는 환호와 박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메운 것은 격렬한 혼란과 분노에 찬 야유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마이크가 장전된 총구처럼 그의 얼굴을 향해 거침없이 쏟아졌고, 여론의 날선 비난과 독설, 가차없는 질문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홍 감독님, 승부 조작 의혹에 대해 할 말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대표팀을 망가뜨리기 위해 뒷돈을 받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령탑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으십니까? 등 그를 향한 비판과 공격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공항에 도착한 순간 대한축구협회, K퍼, 대한민국 수사당국이 공조해 운영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비행으로 지친 그에게 휴식의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조용히 내부 해명이나 유야무야 넘어가는 순탄한 처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긴급 소환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곧바로 비밀 취조실로 이동했으며 밤새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와 압박 신문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내부에서 유출된 여러 문서와 파일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지도력 부족이나 전술 실패 또는 몇 차례 경기에서의 패배를 넘어선 중대한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올해 57세인 홍명보 감독에게 드리워진 3가지 결정적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메이저 대회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승부 조작 의혹입니다. 둘째, 태만하고 무책임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팀의 도덕성과 결속력을 완전히 붕괴시킨 죄이며, 셋째, 막대한 자본과 권력을 배경으로 한 거대 재벌 카르텔과의 유착 의혹, 즉 스스로 그들의 핵심 하수인이자 공범으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여론은 이 사건을 두고 격렬한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명예와 민족적 자존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은 한때 온 나라의 영웅이자 수천만 축구팬의 정신적 지주였던 인물이 이렇게 참담하게 변질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그 화려한 그린 필드 위에서 보이는 축구의 모습 뒤에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폭로 사건이 왜 홍명보라는 거물급 축구인의 커리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큼 파괴적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의 과거와 대한민국 축구계의 어두운 이면을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홍명보 감독과 국가대표팀 사령탑 자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은 애초부터 거짓말과 음모, 그리고 불투명한 거래로 가득 찬 변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아시안컵에서의 충격적인 참패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독일 출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면서 협회장은 미디어 앞에서 국민들에게 단호히 약속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자금을 아낌없이 투자해 세계적인 명장을 반드시 영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 무대를 뒤흔드는 역대 최고 황금 세대를 이끌 사령탑으로서 그에 걸맞은 세계적 명성을 가진 외국 감독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를 꾸리고 전략적 청사진을 요란하게 내놓았으나 결국 이는 대중을 현혹하고 축구팬들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정교한 연막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시간을 끌며 해외 명장들과의 협상을 무산시켰고 예기치 못한 180도 태도 전환으로 국내파 지도자 홍명보를 갑작스럽게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발표는 축구계와 팬들 사이에 거센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특히 울산 현대 팬들은 큰 배신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당시 울산 현대의 수장으로서 K리그 정상 수성에 매진하고 있었고 팬들과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저는 결코 울산 현대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며 다짐했지만 그 약속은 임명 몇 주 만에 무색해졌습니다. 시즌 중반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자신을 믿고 뛰던 선수들과 클럽을 버리고 축구협회의 유혹을 따라 국가대표 사령탑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남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왜 스스로 정한 규정과 사회적 여론, 국제적 공정 기준을 무시하며 이토록 불투명하고 부도덕한 절차로 홍명보 감독을 임명하려 했을까요?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실력이나 영향력에 의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밀실거래와 축구계 전체의 명예와 미래를 담보로 한 비극적인 계약을 통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시스템은 실전에서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검은 돈 냄새가 풍기는 부패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프리미어리그, 세리에, 분데스리가 등에서 활약하는 스타 선수들로 구성된 역대급 선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은 무기력하고 조직력 없는 경기력을 보이며 아마추어 수준의 실책을 반복했습니다. 축구계 내부 소식통과 독립조사기자, 데이터 전문가들도 이 같은 이상 징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 최고의 리베로로 불렸던 홍명보 감독이 지휘한 수비라인에서 기본적인 측면 공간 허용, 수비 위치 선정 대실수가 발생했고 경기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순간마다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교체가 반복됐다는 점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문은 윤리법무위원회와 K퍼 리그 커미티가 홍명보 감독과 일부 코치진의 개인 통신 기기를 분석해 암호화된 비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표팀 코칭 스태프와 거대 마피아 세력, 즉 축구판을 조종하는 브로커 사이에 직접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명백히 밝혀지고 법정에서 공개된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포츠계 스캔들을 넘어 스포츠의 공정성과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특가법상 중대범죄로 공식 전환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한때 전설적인 주장으로서 정신적 리더 역할을 했던 홍명보 감독 역시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 법의 심판을 받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전망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서 보여준 무책임과 오만, 그리고 냉담한 태도입니다. 손흥민 등 핵심 선수들이 부상과 고통을 감내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그들의 감독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홍명보는 국가적 책임을 가벼운 휴가로 여기고 향락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 탓에 국가대표팀 훈련 세션은 선수들 사이에서도 무의미하고 지루하다는 평을 받았으며 현대 축구에 부합하는 세련된 전술이나 과학적 역습, 조직적인 방어 전략이 전무했습니다. 결국 감독과 선수 간 신뢰와 존경은 완전히 무너졌고 선수들은 감독을 향한 존경심을 잃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홍명보 감독은 책임을 인정하거나 선수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선수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식으로 비겁한 태도를 보였고 이는 대중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한축구협회가 왜 갑작스럽게 홍명보 감독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 동안 정몽규 회장의 독재체제 아래 굳건히 유지되던 축구계 권력 구조가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부 감사기관은 전면적인 행정감사를 개시했고 K퍼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과 독단적인 사령탑 선임 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권력은 국회 청문회와 대규모 시민 시위에 밀려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축구계 내부 부패와 카르텔 문제는 이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치와 스포츠가 뒤엉킨 이 어두운 권력 게임에서 누군가는 희생양으로 잘릴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단순한 승부 조작이나 지도력 실책을 넘어 대한민국 축구의 명예와 미래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건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와 진실이 공개될 때까지 국민과 축구 팬들은 냉정한 시선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축구계를 둘러싼 혼란과 위기의 한복판에는 극심한 패닉에 빠진 축구협회 회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회장은 복잡하고 음모에 찬 계산을 숨긴 채 사회적으로 극단에 치닫는 분노와 비난의 시선을 돌릴 무겁고 거대한 희생양이 절실했습니다. 단순한 희생양을 넘어 방탄패널 혹은 방패 역할을 담당할 인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방탄패널이란 비난의 화살을 온전히 받아내면서도 조직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뜻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축구 시스템 전체를 통틀어 홍명보보다 더 완벽하게 버리는 희생양이자 훌륭한 방탄조끼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의 존재는 체계적으로 짜여진 정치적 음모 속에서 모든 비난과 책임을 뒤집어쓰면서도 조직의 중심부를 보호하는 데 최적화된 인간 방패였던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 내부와 K퍼 수뇌부에서는 정교하고 잔인한 시나리오가 치밀하게 계획됐습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사회적 여론의 중심, 즉 비난과 조롱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결과 홍 감독은 모든 비난의 타깃이 되었고 국민과 축구팬, 언론 모두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배신자로 각인되는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과 축구팬, 언론은 홍명보 감독을 물어뜯고 처단하는 데만 정신이 팔렸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심리적 함정에 빠져 지금껏 임명하고 맹목적으로 비호해온 최종 책임자의 죄악을 추궁하는 일은 까맣게 잊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권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한 희생양 만들기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이 틈을 타 축구협회는 판세를 뒤집고 자신들을 공명정대한 심판자이자 정의의 포청천으로 변신시키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즉, 부패한 왕조의 뿌리를 온전히 구하기 위해 부패한 나무까지 하나를 과감히 베어내는 쇼를 벌이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쇼는 대중에게 정의 실현과 부패의 척결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정치적 포석의 다름 아닙니다. 이번 긴급조사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든 홍명보 감독의 위치는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 그가 정말 돈의 유혹에 빠져 승부조작범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고, 둘째, 최종 권력자의 권좌를 지키기 위한 노예 권력이 세운 덫에 걸려 희생양이 된 총대맨 희생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됐든 변하지 않는 잔인한 진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홍명보라는 찬란하고 위대한 상징이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는 점입니다. 한때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홍명보라는 거대한 탑은 이제 무너져 내린 쓰레기 더미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추락을 넘어 국가대표 축구팀을 향한 수백만 축구팬들의 신성한 믿음과 기대가 권력자들의 손아귀에서 차갑고 무자비하게 짓밟혔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손흥민을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흘린 뜨거운 눈물과 땀방울은 결코 그들 자신의 욕심이나 배신이 아니라 바로 이 연달아 벌어진 권력투쟁과 이권 카르텔의 더러운 싸움 속에서 판동과 도구로 철저히 이용당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선수들은 단순한 바둑돌에 불과했고 그들의 열정과 희생은 권력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다시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과 이권이 얽힌 조직 내 부패,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축구라는 스포츠의 본질과 의미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향후 축구계가 진정으로 발전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철저한 개혁과 투명성 확보, 무엇보다 권력 남용과 부패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또 다른 희생양이 탄생할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와 국민 자존심을 건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